안녕하세요. 김기영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법으로 풀어가는 보험 리모델링 전략, CI보험 또는 GI보험의 리모델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실은 이 CI보험이나 GI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이분들 상대로 리모델링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CI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시고 고객과 좋은 유대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CI보험 가입자의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하기가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 상담 화법을 익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CI보험 가입자의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할 텐데요. 가입 금액이 1억이고 2015년에 가입하신 분입니다. 가입 당시 36세 남자분이시고 20년 납입으로 설정을 하셨고 주계약 보험료가 26만 8천 원입니다. 자, 주보험 보장 내역을 보니 사망보험금이 CI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때와 지급되지 않았을 때로 구분이 됩니다. 자, CI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의 20% 플러스 가산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시는 우리 컨설턴트님들이 이러한 내용의 보장 분석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뼈대는 종신보험이지만 CI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경우와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 상품은 선지급률이 80%입니다. 그래서 1억이 보장자산으로 잡혀 있는 건데, 즉 가입 금액이 1억인데 CI에 진단이 되면 8천만 원이 선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사망 시에 지급이 되는 보험이고, CI에 진단이 되지 않고 그냥 다른 이유로 사망을 하게 되면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뒤에 오는 내용들을 같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CI는 회사마다 상품마다 구분하는 게 다른데요. 이분이 가입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 CI는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이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CI가 중대한 수술인데요. 이 수술은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은 전신 피부의 20% 이상이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가입하고 있을 당시의 CI는 중대한 질병 8개와 중대한 수술 4개 그리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1개 해가지고 총 13개의 CI를 보장을 받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산보험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가산보험금은 실제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운용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죠. 공시율을 적용해서 올라가는 적립금이 하나가 있고 예정률을 적용해서 올라가는 적립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차익이 발생을 했을 때 플러스 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주는 게 바로 가산보험금입니다. CI보험에서 이 가산보험금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가산보험금을 고객한테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가입했던 특약의 보험료는 총 52,200원인데요. 자, 특약을 어떤 내용으로 가입됐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특약 5천만 원 가입을 했고 60세 만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입원 특약은 2천만 원인데 하루 입원비가 2만 원 지급되는 특약이 되겠고 3일 초과 1일부터 입원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이대질환 진단특약인데요. 이대질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각각 3천만 원 보장이 되고 만기가 80세로 끊어지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수술보장 특약이 있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생명보험의 종수술 특약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1종일 때 10만 원부터 5종일 때 300만 원까지 종수술비가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자, 암 직접 치료 입원 특약이 있는데요. 가입 금액 1,000만 원인데 실제 입원비는 하루 입원비 5만 원을 지급을 해주는 상품이고 역시 3일 초과 1일당 지급을 해주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CI보험 가입자들과 상담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계약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계약이 통합보장으로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사망과 중대질병과 중대수술이 하나로 통합돼서 보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망이라는 부분, 중대질병, 중대수술이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치명적인 위험을 담보를 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동시에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과 중대질병, 중대수술, 그 다음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을 이 14가지를 전부 종합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먼저 해당이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죠. 그래서 CI에 진단이 되면 선지급으로 8천만 원을 먼저 지급을 받고 나중에 사망을 했을 때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CI에 진단이 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이 1억이 지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물을 던질 때 여기에 조금 던지고 여기에 조금 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큰 그물을 고기가 많이 몰릴 만한 데다가 확 던져가지고 먼저 걸려오는 고기를 잡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큰 그물을 던져가지고 큰 고기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작은 고기는 안 잡힐 수 있다. 그리고 큰 고기도 안 잡힐 수 있다. 하지만 잡히면은 매우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비유화법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신보장입니다. 기본적인 뼈대가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만기는 종신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종신보장이 뭐냐? 실제로 사망할 때까지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사망할 때까지 무엇을 보장을 해줍니까? 예, 사망과 중대질병과 중대수술, 이 모든 것들이 종신토록 보장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 책임준비금이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해지환급금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가입 당시에 확정금리 상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했던 분들은 확정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굴러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상품은 주계약 보험료에 위험보험료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해지환급금이 굴러가는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하지만 예전에 가입했던 이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해지환급률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유니버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인출을 할 수가 있고 자유납입을 통해서 보험을 내기 어려울 때는 일부 쉬어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고객한테 실제로 확인하는 어떤 설명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계신 CI보험은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입니다. CI에 해당되지 않고 사망하시면 1억, CI에 해당이 되면 1억 중에 80%인 8천만 원을 선지급을 받고 납입이 면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사망 시에 지급이 됩니다. 60세 이전의 사망 시에는 정기특약으로 인해서 5천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 장점에 관련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장의 주된 내용은 사망과 중대질병 및 중대수술에 대해서 동시에 종신까지 보장을 받고 총 13개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8천만 원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계속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 당시 고금리로 평생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해지환급금은 상승합니다. 두 번째 장점이죠. 중도의 일부 자금 인출도 가능하고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납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 즉 단점에 관련된 부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반면 13개 중에 먼저 해당되는 담보 하나만 보장받고 나머지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대한 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암을 진단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약관상 중대한 조건으로 인해 사실상 보험금 지급이 까다롭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일반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은 특약에서 3천만 원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뇌경색과 그 밖의 뇌혈관 질환, 협심증과 그 밖의 심혈관 질환 등은 보장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서 고객과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2019년 사망 원인 통계 추이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2009년, 가운데 있는 게 2018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2019년이 되겠는데요.
자, 모든 연도에 공통적으로 4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3대 질환이 되겠습니다. 악성 신생물인 암을 비롯해서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4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심장 질환이 시간이 지나면서 3위에서 2위로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 자, 폐렴 같은 경우는 9위였던 게 실제 3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이 빠른 속도로 사망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고객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3대 질환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망의 3대 원인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상품을 가입한 고객과 이야기를 할 때는 3대 질환이 제대로 크게 넓게 보장을 받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연령별로 5대 사망 원인을 한번 통해서 다면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가입했을 당시는 36세인데요. 지금은 40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40대 이후에 사망 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1순위는 역시 암입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40대부터는 80세 이상까지 1순위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두 번째 심장질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사망 확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뇌혈관 질환도 나이가 올라갈수록 높은 비중으로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 실제로 CI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라고 보면 사망을 했을 때 1억이라는 보장자산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암의 진단이 됐을 때 8천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담보는 전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암 말고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본다 하더라도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은 특약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기가 80세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은 중대한 조건이 따라 붙는 조건에서 주계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3대 질병은 진단비도 굉장히 높아야 되지만 범위도 굉장히 넓어야 되는 거고, 3대 질병이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 리모델링 방향을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점은 살리시고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시는 쪽으로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상품의 장점은 어떤 걸까요? 중대질병과 중대수술을 다 보장을 해주고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사망보장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1억이라는 사망보장을 평생 종신토록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해지환급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원금 손실이 적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중도인출, 추가납입, 자유납입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으로 넘어갈 텐데요. 단점은 실제로 2대 질환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대 질환은 실제로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인데요. 2대 질환은 지금 주계약에서 중대한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2대 질환 받을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2대 질환 진단비는 중대한 조건을 풀으시는 쪽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2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이가 올라갈수록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액으로 진단비를 설계할 필요가 있겠고, 2대 질환은 수술비가 또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일단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수술비 같은 게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대 질환의 만기가 80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80세 이후에 진단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보험의 만기를 늘려주는 작업들이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 진단을 이야기를 들어볼 때 진단비가 지금 8천만 원인데요. 이분이 다른 질환이나 다른 수술로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면 암은 해당이 없겠죠. 딱 하나만 보험금을 받고 납입이 면제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3대 질병 각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분리시켜주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고, 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산정특례 한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대부분 95%를 지원을 해주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비급여에 관련된 치료 기술이 워낙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보험은 산정특례라든가 실비 같은 걸로 일단 기본적인 치료비는 부담을 하시고 진단금을 좀 높게 잡으셔서 이 진단금은 생활비라든가 기타 자금으로 쓰셔야 되고, 여기에 특별하게 들어가는 비급여 쪽으로 높은 수술금을 가져가는 게 대표적으로 표적 항암치료 같은 거, 그리고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보험사에서 많이 탑재된 갱신형 특약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을 잘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고, 치매질환 진단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노인성 치매질환 진단금도 같이 섞어주시면 훨씬 좋은 리모델링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때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있죠. 첫 번째는 보험을 완전히 해지할 거냐. 완전히 해지를 하게 되면 모든 보장이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하겠죠. 해지환급금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새로운 보험을 설계할 때 이 정도 보장을 설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담보 설정을 어떻게 할지, 이율이 하락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칭을 할지,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른 전체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그 다음에 이율 변동이 어떻게 될지, 사업비 부과, 이런 부분들을 고객과 완전히 합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계약을 감액을 하고 해지를 할 특약들을 다 해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계약을 일부를 감액을 하기 때문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상품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전체적인 보장과 보험료를 고객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 보험을 건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실제 이 보험을 유지를 하시고 나머지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새로운 상품으로 설계를 하셔야 되겠죠. 이때는 필수적으로 보험료의 지출이 수반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합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유납입을 활용하는 건데요. 실제 특정한 2년이든 3년이든 의무납입이 지난 이후에 보험을 일부 기간 대체납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납입을 걸고 다른 상품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합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놓치고 있는 점이라든가 컨설턴트가 놓치고 있는 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추가 질문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보험의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제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보험료를 줄이게 될 경우 보장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범위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필요한 중요 보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의 우선적인 목적이 보험료를 줄이는 목적인지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 추가 질문은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집중하고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 중에 보강형 질문이 있는데요. 자, 어떠한 질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말 사실입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최종 제안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또 다른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따라서 이 보강형 질문은 고객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합의 요구인데요. 지금까지의 고객님 말씀의 핵심은 이런 점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이런 점들이 고객님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런 합의 요구 질문은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서로가 같은 곳을 보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 문제 공유에 관련된 일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여기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고 보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비가 되었으면 하고 갱신형으로 설계하시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고 등등
고객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문제 공유는요, 제안서 등을 제시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CI 보험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았고, 장점과 단점을 주계약의 급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았고, 자, 리모델링 방향성을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질문의 형태들을 통해서 추가 질문, 보강 질문, 합의 요구, 문제 공유 질문으로부터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리모델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쪽으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